안녕하세요. 루나쌤과 모델링 따라하기 루나쌤입니다. 오늘은 인벤터로 연습 모델링 따라하기 5번째 시간. 그동안 동요 전자장치의 대표 요소들을 모델링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본체를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본체는 그 형태가 규정되지 않아 언제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그려볼 도면이며 필요한 치수입니다. 보통 본체는 다음 그림처럼 바닥 베이스 위에 원통 형상이 있고 이를 지지대가 잡아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형상은 어떻게 모델링하면 수월할지 그려보도록 할까요? 새 부품을 오픈합니다. 저는 먼저 바닥 베이스를 만들어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과 측면이 있는데 정면부터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원점에서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모양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형상 모습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 일치 조건으로 원점과 직사각형의 아래 모서리선에서 중간점을 선택해줘요. 이렇게 선택해주게 되면 이 직사각형은 자동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이 치수가 60의 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 그 높이는 10의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베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만들어주시고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스케치 마무리해 주도록 하시고요. 돌출을 눌러 대칭 형태 모습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전체 사이즈가 94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94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위쪽에 있는 원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원기둥은 평면을 선택해서 원 하나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다면 이 또한 정면도로 선택을 하신 다음 이를 회전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도면을 편하게 보시는 게 좀 좋기 때문에 XY 평면을 선택하셔서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중심축에 해당되는 선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을 선택한 다음 수평한 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선은 바닥에서부터 66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는 회전체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요. 다음의 선을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중심선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직사각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다음에 아이가 대칭을 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원점을 찍어준 다음 위쪽 모서리의 중간 포인트 중간점, 그 다음 이 선은 수직하다, 또 다음의 선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구성 보조선이다 라고 해주시면 얘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대칭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치수를 선택한 다음 위쪽 모서리와 중심축까지 거리가 58이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치수는요 35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즈, 전체 사이즈가 60이기 때문에 60이라는 치수를 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중간에 있는 도체 치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또한 직사각형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직사각형의 아랫모서리 부분에 일치가 되도록 형상을 만들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칭이 되도록 대칭 구석 조건을 줘서 사이드, 중심축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대칭이 잡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안쪽 치수는 어디 있지? 라고 보시면은요 왼쪽 측면도를 보시면 45라는 치수가 있어요. 그 측면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중심축과
높이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40이라는 치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가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 이렇게 치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에 라운드 값을 주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미리 라운드 값을 주시기를 권장해요. 주서에 지시 없는 라운드는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깎이를 선택해서 2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목깎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나와주세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회전을 눌러주도록 하시고 영역을 선택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이에요. 이 부분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으로는 축선을 선택합니다. 중심 축선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축 부분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원통과 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만들 때에는요,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는 돌출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하나는 리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돌출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기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살짝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기 위해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을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치수로 두 개의 사이 거리가 3이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모서리 사이 거리가 3이다. 적절히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포함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딱 붙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케치 마무리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직사각형이 돌출을 이루어지도록 할 건데 대칭 형태를 이룰 것이고 그 거리가 6인데 다음 도면을 보시게 되면 리브의 회전 단면도에 6이라는 치수를 보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으로는 리브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 해당되는 YZ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주시는데요. 이 선이 원점에서 23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 치수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연결을 시키지 않더라도 리브가 생성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리브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스케치의 평행 형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형태 모습을 스케치의 평행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미리 보기 형태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두께 값은 8로 되어 있으니 8로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다음 영상이 반대편에 또 있기 때문에 이는 대칭 목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목사를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미러 평면에 해당되는 것은 정면을 선택해 줘요.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대칭 목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버튼을 눌러 형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처럼 모델링 된 것이요. 지금 이 본체의 줄을 이룰 수 있는 형태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는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어떤 것부터 만들까 싶으냐면요. 구멍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봐요. 베이스에 보시면 구멍, 볼트가 체결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먼저 13이라고 하는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윗면을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점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원점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경우 F7번을 눌러 원점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70인데 반치수이기 때문에 70 나누기 2.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또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36이라는 치수를 보고 36 나누기 2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수가 13이다 라는 치수를 줄게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고 돌출로 이만큼 올려줍니다. 다음 형상에 6이라고 하는 원이 관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구멍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선택한 다음
구멍은 단순 구멍이고 시트는 없음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직경 치수는 6이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요. 면과 원통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동심으로 위치가 잡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형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다음의 형상의 모습이 4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패턴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패턴은 어떻게 시켜주느냐? 구멍과 돌출 3번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멀티 셀렉 하신 다음에요. 직사각형 패턴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서리 선을 선택하여 방향성을 반대로 바꿔주도록 하시고 다음의 크기는 70이 되도록. 두 번째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 모서리 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치수는 36이 되도록. 그럼 미리 보기 형태 모습으로 직사각형 패턴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형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바닥 베이스에 해당되는 구멍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이번에는 원통에 있는 M3이라고 하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M3, 미터 나사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부분이 DP8, 깊이가 8만큼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구멍을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스케치를 먼저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다음 형상의 오른쪽 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원점을 선택하시고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주시는데 치수로 끝포인트와 이 호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끝포인트까지 거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때 47 나누기 2라고 하는 치수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 포인트 끝포인트에다가 구멍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스케치 마무리해 주도록 하시고요. 구멍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이번엔 구멍에 탭구멍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구멍 유형에 탭구멍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 유형이 나타나신 거 보실 수 있죠? 이곳에서 ISO 매트릭을 선택해 주신 다음 크기를 M3이라고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는 관통이 아니잖아요. 깊이값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거리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치수에서 그 깊이가 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치수를 깊이가 8이다 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알 수가 없겠죠. 이 치수에다가 적절하게 주면 되시는데요. 보통은 미터 나사 사이즈의 반 치수 정도를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M3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져서 1.5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고요. 이곳에 10 정도의 값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 해당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이곳에 M3짜리 미터 나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멍의 모습이 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을 이용해 볼게요. 구멍 2를 선택한 다음 원형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회전축에 해당되는 원통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얘가 돌아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4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의 모습이 똑같이 반대에 또 있어요.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엔 그대로 대칭 목살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형 패턴 1과 구멍 2를 선택한 다음 대칭 목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칭 평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측면에 해당되는 YZ 평면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럼 반대편에 대칭 목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확인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쪽 부분에 원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위쪽 부분에 원기둥을 만들 때 원통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스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작업 평면을 선택해 주실 때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XZ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간격 띄울 거리값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97이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평면이 만들어졌는데 이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위치에 파이 12라고 하는 원이 있기 때문에요. 원을 원점에 딱 맞춰주셔서 12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었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 아이가 돌출이 되는데 위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반전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다음까지라고 하는 부분 선택하시게 되면 원통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평면은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평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버튼 눌러주시면 내시 방향의 가시성 부분에 체크 해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원기둥 안에 보시게 되면 파이 7 DP2라고 하는 지수와 M6이라고 하는 지수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먼저 파이 7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M6짜리가 탭 구멍이 생성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윗면을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를 눌러서 7짜리 원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컷을 이용하여 잘라내기 형태 모습으로 이만큼 표현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M6짜리의 구멍을 관통시켜 주도록 할 건데요. 구멍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탭 구멍을 선택한 다음 M6으로 크기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통 안쪽까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안쪽 원통면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먼저 구멍의 위치부터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면과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센터를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곡면 부분에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해 주신 다음 안쪽 원통면을 선택해 주시면 지정면까지라고 해서 이 아이가 구멍이 뚫려지는 형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쪽에 이렇게 M6짜리 탭구멍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모델링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곳에다가 목깎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어주는데요. 지시 없는 라운드가 R2로 표시돼서 그 외적인 라운드 값을 볼 수가 없게 된다면 모두 다 R2짜리 목깎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깎이를 진행할 때 모서리선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순서를 말하냐면요. 목깎이를 선택하고 이자를 주시는데 먼저 수직한 모서리선을 선택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수직한 모서리선을 먼저 다 만들어 주시고 적용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시면 쭈르륵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쭈르륵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직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나서 테두리 부분 선택하시면 전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테두리에 맞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 부분도 한번 더 해주도록 해서 적용. 그리고 원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을 또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라운드가 선택이 돼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목깎이를 완료시켜줬습니다.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체의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동력 전달 장치의 요소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가온 월요일부터 또 5개의 부품을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장치의 요소들을 모델링할지 예상해 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바이바이.